안녕하세요, 아닙니다. 오늘은 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제 개인적으로 돈 때문에 어려웠었던 때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떠올려 봤어요.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. 제가 얼마 전에, 그러니까 한 6월 달이니까 한 3, 4개월 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어요.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거든요. 누구나 한 장쯤 갖고 있는 신용카드이지만 저는 5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. 5년, 6년 뭐 이 정도까지.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예전 결혼 생활을 할 때 사업을 했었단 말이죠. 학원 사업을, 입시 학원 사업을 하면서 그게 제 명의였고, 그때 이제 그 학원이 망하게 되면서 제 앞으로 되게 큰 빚이 남겨져 있었고, 그 망하게 되기 전에는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기를 할 거 아니에요. 이제 대출을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럴 때 이제 카드 빚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카드 빚도 막 몇천만 원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대출했던 것들을 상환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신용불량자가 된 거죠. 그래서 신용불량자 이전 단계, 그 신용회복 뭐 이런 걸 청구해가지고 그런 걸 하면은 이제 그 기관에서 어카웃인가? 제가 그도 오래돼서 벌써 다 까먹었네요. 아무튼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그때 이제 제 총 부채금을 이제 거기다가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거를 몇 년 동안 어떻게 나눠서 분할 상환하게 해줘요. 근데 그 대신에 그 제가 가지고 있던 채무들의 은행과는 이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. 왜냐면 그 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돈을 못 갚은 거고, 그러니까 이제 낙인이 찍혀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때 주 거래 은행들과 지금도 거래를 하지 않고 있고, 다시 거래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가진 않았었고,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래처의 은행을 이제 해서 주거래 은행을 쓰고, 하지만 제가 수입이 꾸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카드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뭐 계좌에 있는 돈 쓰는 거니까 발급이 될 수 있지만 제가 그 빚을 다 상환했거든요. 몇 년 전에 몇 천만 원이 되는 돈이었지만 어쨌든 그것을 이제 다 돈을 벌어가지고,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상환을 했어요. 상환을 하고 이제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이제 모든 청산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신용등급은 회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6등급, 5등급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죠. 대출을 받고 싶을 때도 있고 받을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데 제 명의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고,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면 혜택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도 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왜 못 받으니까 더 갖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몇 달 전에 기회가 생겨가지고 카드를 발급을 받았어요. S사 카드, 삼성카드 사의 카드를 받았는데 한도도 막 100만 원 막 이래요. 근데 100만 원 별로 쓸 것도 사실 뭐 관리비 하면 이미 거의 많이 끝나고 막 이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카드를 쓸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그 카드 생긴 것만으로 되게 기뻤어요. 그리고 되게 뭔가 소회가 새로웠다고 해야 될까요? 이제 뭔가 회복된 느낌?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지는 되게 오래됐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사회에서 이제 너 다른 사람으로 봐준다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거래를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. 뭐 그 전에도 부정한 거래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 명의에 신용카드 생긴다는 게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. 그 정도로 저는 몇 년 전에 굉장히 암울한 경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. 말고도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시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. 그런 거 보면서도 힘들었던 때가 생각이 나요. 그러니까 그때
저는 한 달에 20만 원으로 살아남았어야 했던, 가족 세 가족이 생활비가 20만 원도 안 됐었던 때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1,000만 원 이상의 고정 비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내고 나면 제가 막상 먹고 살 때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. 제가 지금도 저 아시는 분 알지만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때는 커피를 사 먹을 돈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돈 10,000원도 없었고 10,000원으로 하루에 다 쓸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아기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. 그래서 할 건 없고 그래서 그냥 아이 유모차 끌고 그냥 주구장창 걸으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. 산책 다니고 이러면서 정화도 한다고 했지만 뭔가 이제 멘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? 그때 이제 약간 우울증이 좀 있었던 때니까요. 사람이 돈이 없으면 우울하게 되잖아요. 일단 삶 자체가 뭔가 다 고통이 되니까 고지서들 연체되는 거 매일 독촉 전화 오고 이런 것들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제 옆에서 같이 해줘야 될 사람은 적극적으로 현실을 타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저 혼자의 그 현실들을 감당해야 되는 게 저는 너무 힘들고 또 되게 많이 분노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정화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.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이걸 책임지고 정화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도 정화하면서도 되게 막 화가 나게도 되기도 하고 왜 이게 내 잘못이야 막 이렇게 분노하게 되기도 하고 사실 잘못이 있어서 정화를 하는 것은 아닌데 정화를 힘들게 해서 마음이 좀 편해지면 또 어떤 문제가 터지고 정화를 해서 좀 괜찮은 것 같다 좀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또 큰 문제가 터지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뭔가 끝없는 굴레에 갇혀있는 느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모든 걸 내려놔야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.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.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었다. 이런 걸 깨달으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는 다 이제 정말 체념의 상태로 가서 그냥 햇볕 보고 그 산책하면서 보는 물고기 이런 것들 보고 그냥 행복함, 감사함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엄청난 체납 독촉으로 사업이 망해가서 많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거 너무 아름답고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정말 내려놓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됐고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약간 초연해지는 이제 당장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놓게 되는 거죠. 초연해지고 이제 그 상황이 굴러갈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최악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놔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최악의 순간에서 내가 해야 하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 정화를 하는데 왜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과 분노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되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놓아버리는 지점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. 제 경험상 돈 문제에 대한 것을 아예 놔버리는 거예요. 이게 돈을 벌지 않겠다가 아니고 돈 문제를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. 하루 종일 그 돈 문제로 이건 어떻게 갚지, 내일은 뭐가 필요한데 이건 어떻게 하지 이런 끊임없는 돈에 대한 고민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제일 컸고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물론 이렇게 돈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도 너무 힘들죠. 그래서 정화와 함께 해서 저도 그게 가능했다 생각을 해요. 그 고통스러움을 정화하면 조금 숨이 쉬어지고 다시 또 뭔가 떠오르는 번뇌가 생기면 또 정화를 해서 한 발자국 나갈 생겨지고 이게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
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돼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였던 것 같아요. 굉장히 두려움도 컸죠. 막막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것은, 그것도 이제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생계에 위협받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. 그래서 최대한 저를 안전하게 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, 그것이 돈이 아니라 제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과 정화를 계속하면서, 그냥 먼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당장 오늘 살아남는 것만 생각을 하고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정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놓을 수 있었겠죠, 물론. 그래서 어느 순간 하라고 하는 영감이 와서, 이제 그거 제 생각에는 그 깨달음이 영감이라고 느껴져요.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들을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좀 거친 길이었을 수도 있고 진짜 모험 같은 길일 수도 있었지만, 그런 길들을 선택하고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막연히 제 운이필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한애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, 그리고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, 되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은 아니고 막연한 믿음? 이런 것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. 이것은 내가 억지로 가지려고 해서 가졌던 것이 아니고, 구름이 거쳐져서 드러난 햇빛처럼 어느 순간 저에게 내려졌던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힘든 때였지만 계속 바깥에 자연에서 뭔가 에너지를 얻으려고 많이 돌아다니고, 그렇게 나 자신을 환기하고 정화하고 그 힘으로 다시 하루를 살아내고 뭐 이렇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. 돈 얘기를 시작했는데 돈 얘기로 마무리됐는지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저처럼 돈 때문에 되게 공생을 했던 분들 혹은 하고 있는 분이라면, 내가 그 돈에 대해서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생각, 집착, 뭔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, 얼만큼 있어야 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끊임없는 돈에 대한 생각을 탁 놔버리는 그 지점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말이 길어졌는데요,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. 자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알로하.